양양은 1976년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이 부모님이 허구한 날 싸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탓일까요? 그녀의 성격은 약간 완벽주의? 한 예를 들면 어릴 때 엄마가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대칭으로 딱 맞아야 만족해하면서 학교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양양의 성격인 거죠.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양양은 엄마와 함께 샤먼에서 살게 됩니다. 양양은 고생하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실업계의 지원,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완벽주의 성격, 학교 성적하며 모든 면에서 100점 만점! 학생회장까지 역임합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보시면 이뻐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더 이뻐져. 그야말로 학교에서 엄청 인기인이었대요. 양양이 다녔던 실업계 고등학교는 샤먼 항공과 공동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녀는 샤먼 항공 승무원 공개 채용에 지원, 이 항공사에 2,000명 이상이 지원을 했었다는데 여기서 30명 안에 이 양양이 들어갑니다. 와, 대단하죠. 1997년 그녀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샤먼 항공 스튜어디스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디스 하면 어깨가 다 서져. 멋있잖아요. 당시 그녀 또한 그랬어요. 높은 연봉에 화려한 직업, 열심히 일하고 싶은 열정이 뿜뿜 넘쳐 흘렀습니다. 실제 그녀는요, 일도 너무 잘해서 21살 때 샤먼 항공 10대 스튜어디스로 뽑히기까지 해요. 정말 앞날이 밝았던 그런 아가씨였는데 이때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샤먼 비행기 안에서 한 남자가 그녀한테 이것저것 서비스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은근슬쩍 번호를 주겠습니까?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 이때 핸드폰 번호가 아닌 호출기 번호를 넘겨요. 삐삐. 사실 그녀는요,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매번 호출을 걸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녀는 거의 무시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관심사는 연애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때 고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여가지고 좀 더 공부해서 대졸이 되고 싶었어요. 더 공부해야겠다, 대학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막 작업을 걸어도 예의상 한 번 정도? 호출온 번호로 한 번 정도 전화했을 뿐 저녁 먹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사실상 무시합니다. 그렇게 그녀는요, 자신의 계획대로 과감하게 승무원 때려치고요, 북경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삶은 1998년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끝나버립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갑자기 야, 양양 너 전화 왔어. 와서 전화 받아. 나? 내려가서 기숙사 전화를 딱 받았더니 웬걸? 자기한테 비행기 안에서 번호 땄던 그 남자 구춘린인 거예요. 아니, 구춘린은 어떻게 양양의 대학교 기숙사 번호를 알고 전화한 걸까? 알고 보니까 이 양양이 대학교 기숙사 들어오기 직전에 그 호출기 있죠? 삐삐. 그걸 자기 집에 켜놓고 두고 온 거예요. 하지만 이를 몰랐던 구춘린. 계속 작업해야 되니까 밤낮으로 막 삐삐 쳤죠. 그런데 양양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삐삐가 삑삑삑 울어대니까 이 엄마가 무슨 소리야? 하고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울렸을 때는 엄마도 무시했는데 똑같은 번호로 매번 울리니까 이 엄마가 그 삐삐에 뜬 번호로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딸 기숙사 들어가서 삐삐 두고 갔어요. 누구예요? 급한 거면 내가 전해줄게요. 그런데 이때 구춘린이 너무 예의 바르게 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어머니, 저 친구인데 저 그럼 통화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등등. 그러니까 이때 이 엄마가
우리 딸과 친하게 지내는 애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양양 대학교 기숙사 번호를 알려줬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때 핸드폰이 아닌 삐삐를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여튼 이때 전화 한 통으로 구출린에 대한 양양의 태도가 많이 바뀝니다.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통화도 자주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 남자가 내일 우리 학교에 오겠대. 얼마나 설레요. 아침부터 치장하고 학교로 딱 갔는데 저기서 멋진 벤츠 한 대가 쓱 오더니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리네. 내 앞에 딱 서는데 향수 냄새가 촤. 그리고 내 앞에 내미는 꽃 한 송이 완벽해. 그녀는 이 만남을요 매우 몽환적이었다고 묘사했어요. 너무 멋졌다고. 이때부터 구출리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별짓을 다 합니다. 꽃배달부터 아주 그냥 노력을 엄청 해요. 그 결과 둘은 얼마 안 가 사귀게 되고요. 동거까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양양의 대학교 공부가 끝나요. 그녀는 고민합니다. 다시 샤먼 항공으로 복귀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그의 곁에 있을까. 결론은 사랑을 택해요. 구출린 곁에 남습니다. 거기다 이때 그녀의 엄마가 캐나다 남자랑 재혼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엄마는 딸을 캐나다로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양양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구출린 곁에 남아 계속 동거 생활을 하는데 이게 같이 살다 보니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 남자 문제가 좀 있네. 여자 촉이 무시 못하거든요. 내 앞에서 전화를 하는데 뭔가 내 눈치를 보면서 뭔가 숨기면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몰래 전화하는 걸 엿듣고 하다 보니 내린 결론. 아무래도 이 남자 여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아이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 아이도 있나? 고민하며 혼자 끙끙 앓던 그녀는 한날 용기 내서 물어보기로 결정. 당신 본처랑 아이 있어? 그랬더니 구춘인 막 당황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펑펑 우는 거 처음 봤다고. 어쨌든 구출린 지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야, 내가 아내가 있긴 한데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무 관계 없어. 늘 이혼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어서 섣불리 갈라서지 못한 것 뿐이야. 부부 사이는 사실상 끝난 거라고 보면 돼. 나 진정한 사랑을 늘 찾고 있었어. 그래서 당신 만나기 전에 패션 대학 다니는 애도 만났었는데 걔가 바람나서 헤어졌었거든. 그리고 비행기에서 당신을 딱 보는데 이 여자가 내 마지막 여자다 싶더라고. 진짜야. 깔끔하게 정리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런 모습 보여. 정말 미안해. 나 아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믿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믿어도 될까요? 이때 이놈이요 엄청 울면서 얘기하니까 양양 크게 뭐라 말도 못하고 감싸줍니다. 그렇게 우야무야 넘어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난리가 납니다. 와, 나 임신했네. 이거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관계도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이 아이는 낙태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양양 마음 좋지 않았겠죠. 원래 바란 건 내가 임신됐다 하면 너무 행복하다. 낳자. 내가 책임질게. 이런 상황을 원했는데 지금 정리도 제대로 안 됐는데 낳으면 뭔가 망설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났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그녀는요 확실히 해야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본처랑 이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나 더 못 기다려. 1년 안에 이혼해. 하지만 이놈 계속해서 이혼 안 하고 핑계 대면서 밀어요. 와, 늘 얘기하지만 진짜 마음에 들면 뒤도 안 보고 자기한테 갔겠죠. 질질 안 끌지. 계속 아이 핑계 대면서 이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터진 양양이
자기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더 못 만나. 이게 뭐야? 당신 정리 못하면 내가 정리하게 해줄게. 내가 당신 아내 만날게. 그래서 실제로 만나려고 시도도 해요. 그런데 와, 진짜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좀 깝깝해. 구출린도 만나지 말라고 막 난리고. 그래서 용기를 잃고 포기합니다. 이때쯤 구출린의 부모님도 알게 돼요. 내 아들이 바람나가지고 지금 내연녀가 있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자식도 있는 놈이 뭐 하는 거야? 얼른 정리 안 해? 당연히 양양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죠. 한 번은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놈이 베이징에 본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양과 동거는 샤먼이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 이 양다리도 한두 번이지. 이 관계에 지친 양양은요, 1999년 하반기쯤 스위스로 유학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출린도 반대하진 않아요. 그래서 2000년 4월 스위스로 갑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와, 이놈이 미친듯이 전화하는 거예요. 한번 뭐 전화 안 받는다? 그러면 막 몇백 통을 해. 스위스 학교에서 방학을 할 때면 그는 얼른 중국으로 오라며 보고 싶다며 보채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면 매번 중국 가서 만나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 느낀 거예요. 어라, 이 남자 내가 없는 동안 나쁜 버릇이 생겼네. 한 번은 양양이 스위스에서 급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방에서 아가씨 등에 엎혀 나오는 구출린을 발견한 겁니다. 완전 빡치죠. 그래서 이때 양양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구출린을 막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술에 취해 있었던 구출린이 갑자기 옆에 돌을 들더니 그걸로 그대로 양양 머리에 내리쳐버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양양 병원 실려가서 3바늘이나 꼬맸었대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양양 느낀 거예요. 아, 이 남자 나한테 올 생각이 없구나. 본처와 이혼할 생각이 없구나. 나랑 있을 때 우리 사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스위스로 돌아가면 이 남자 본처와 자기 자식들과의 사이도 좋아. 이건 그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는 구출린한테는 오늘 스위스로 돌아간다고 하고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표를 3일 뒤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 구출린의 아내가 홍콩 신분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전화 거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당 업무 담당하는 직원인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셔야 돼서 연락드렸어요. 그 후에 그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체온계 10개에서 수은을 꺼내 들고 자연스럽게 본처와 만납니다. 자, 이거 한번 쭉 들이키시고 이거 입에 물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임신 테스트지를 줘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본처 임신했네. 이걸 확인한 후에 그녀는 마저 가지고 왔던 수은을 물인 것처럼 약물인 것처럼 속여 마시게 하고 황급히 스위스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이 구출린의 아내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편 구출린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걸 듣고 구출린 순간 팍 느낌이 오죠. 아, 양양 인연이 미쳤나. 바로 본처한테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요. 검사 결과 이 본처 수은 중독으로 나옵니다. 뭐 다행히도 적시에 발견, 치료돼서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구출린 또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후부터 양양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2001년 4월 이 둘은요 냉랭한 사이가 돼요. 하지만 연락을 끊진 않습니다. 계속해요. 그리고 이때쯤 둘은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양양은 셋집에서 혼자 살아요. 그리곤 캐나다로 가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죠. 2001년 6월 27일 오후 12시쯤 양양이 구출린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양양을 본 구출리는 매우 냉담했어요. 왜 왔어? 왜 왔긴 자기 보고 싶어서 왔지. 이런 말에도 그는 차갑게 나 바빠.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가. 하지만 양양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서 구출리는 그냥 화장실로 가버려요. 이 모습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양양.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 줄 수 있을까? 이 상황 자체가 자기도 짜증나니까 일부러 구출린이 열받을 만한 말들만을 골라하기 시작합니다. 너 말고 딴 놈 생겼다. 나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다. 등등등. 이에 열받기 시작한 구출린. 그녀와 성관계를 해요. 네가 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열받는데 왜 성관계를 해? 지는 가지기 싫고 남은 주기 싫고 뭐 이건가? 여튼 한 차례 관계를 가진 후 구출린 잠이 들었어요. 그걸 양양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순간 궁금해진 거예요. 그의 핸드폰이. 그래서 슬쩍 구출린 핸드폰을 가져다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 아시죠? 핸드폰 화면을 딱 켰는데 핸드폰 소리가 딸깍 진동이 아닌 소리로 돼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키자마자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에 구출린 깬 겁니다. 야, 너 뭐하냐? 내 핸드폰 뭐냐? 야, 내놔. 그러면서 둘이 또 싸움이 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놈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갑자기 칼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모습에 양양 놀래서 필사적으로 그 칼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오롯이 살인마의 주장이에요.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튼 양양 놀래서 필사적으로 칼을 잡았고 둘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양양이 칼을 뺏었는데 동시에 구출린 배에 칼이 푹 들어간 거예요. 순간 놀란 두 사람은 몇 초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구출린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 소리에 그녀는 오히려 그의 배를 찌른 그 칼을 빼내 연이어 그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러댔습니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후에 그녀는 그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방을 다 청소하고 피 묻은 시트와 커튼을 다 빱니다. 그런 다음 칼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수건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근처 동네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큰 상자를 하나 들고 다시 구출린 집으로 갑니다. 그 상자에 시신을 담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상자가 작아.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씨, 어떡하지? 바로 근처 가게 가서 여행 가방 하나를 딱 사와요. 그런데 딱 구출린 집에 돌아오니까 가정부가 와서 이미 시신을 확인했어. 이 가정부가 놀래서 경찰에 신고했다네. 그 말에 조용히 현장을 떠난 거예요. 그녀는 인근 병원에서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뒤에 10월 8일 캐나다로 공부하러 갈 계획이었잖아요. 캐나다 비자 발급 받던 중에 꼬투리가 잡혀 체포가 됩니다. 2002년 9월 9일 1심은 양양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바로 항소해요. 왜냐면 애초부터 날 속인 건 구출린이었다는 거예요. 구출린이 날 먼저 속였다. 그가 깨끗하게 관계 정리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한 거예요. 먼저 칼을 집어든 것도 구출린이었다고.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판사가 형을 사형에서 사형 집행유예로 바꿉니다. 그렇게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참 진짜 유능했던 능력 있었던 여자가 남자 하나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팔자 자기가 꼰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 누구보다 자기가 이런 결말을 더 원했겠냐마는 개인적으로 이 구출린 너무 별로예요. 저 같으면 바로 정리하지 않는 거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침 콱 뱉고 야 당장 꺼져 했을 것 같은데 양양 또한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일했다면 저처럼 얘기했겠죠.
남 주기 싫고 나갔기도 싫다는 건지 뭔지. 그래서 오늘은 본처가 있으면서 내연녀도 잡아두려 했던 놈을 죽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